반갑습니다. 하루마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고생하신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요, 윤효재 작가님의 21세기 전래동화 서스펜스 중 흥부전 이야기인데요. 시대에 맞춰 새롭게 재탄생한 현대식 흥부전 이야기. 어릴 적 듣고 자랐던 흥부전 이야기 또한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고, 거기에 추가된 내용과 나름 요즘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어서 조금은 흥미롭게 들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흥미로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자 윤효재. 21세기 흥부전. 흥부와 놀부, 연씨 집안은 두메산골 농사를 짓는 집안이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몸이 좋지 않아 오래 못 살 것 같았다. 그래서 평소 재산에 욕심이 많은 놀부는 흥부가 멀리 일 나간 사이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아버지, 나중을 위해서라도 재산에 관한 유언장을 미리 써놓는 게 어떨는지요?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끼리 재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럽니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직접 써야 유언장이 효과가 있으니 검정색 네임펜으로 직접 쓰겠다. 아버지는 손수 네임펜을 꾹꾹 눌러가며 진하게 몇 줄 써내려갔다. 옆에서 목을 살짝 뻗어 곁눈으로 보고 있던 놀부의 눈동자엔 실망이 가득했다. 아버지는 다 쓴 다음 놀부에게 내밀며 말했다. 내가 죽거든 이대로 하거라. 놀부는 빠르게 눈동자를 옆으로 위아래로 굴리며 유언장을 훑었다. 바로 양 미간을 좁히곤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입을 삐죽 내밀었다. 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흥부에게도 말하겠습니다. 얼마 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놀부는 장례도 대충 치르고 가지고 있던 유언장을 동생에게 내밀었다. 지금은 21세기이나 조상 대대로 유교 의식에 따라 놀부가 장남이니 재산은 놀부가 가진다. 단, 흥부는 자식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이 집과 뒤뜰 땅은 흥부가 가진다. 이게 아버지가 그 유명한 네임펜으로 손수 쓴 유언장이다. 네? 그런데 형님, 이 집은 산골에 있어서 집값도 오르지 않는 데다 뒤뜰 땅은 작아서 우리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집 한 채에 땅까지 줬으면 감지덕지지. 또 무슨 욕심이냐? 지금 우리나라에 집 없는 사람과 땅 한 평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욕심이 과하구나. 이것도 안 주려다 내가 아버지께 사정사정해서 주는 것이야. 고마운 줄 알아라. 그래도 좀... 위치가 좋은 금싸라기 땅은 모두 놀부 차지였다. 누가 대책 없이 애를 많이 낳으라고 했냐? 아무리 우리나라 출산율이 문제라지만 아들 7명과 딸 4명은 요즘 세상에 너무하잖아. 그것도 밥도 엄청 먹더만. 나처럼 하나면 딱 좋으니라. 흥부는 고개를 숙이고 눈만 살짝 들어 형님 얼굴을 보며 말했다. 사실 아들은 BTS처럼 딸은 블랙핑크처럼 숫자를 맞춰 세계적 아이돌 그룹으로 만든다는 게 그만... 차라리 거지 아이돌 그룹이 더 빠르겠다. 우린 당장 내일 이사 갈 것이다. 같이 사는 것도 서로 불편하잖아. 다 너를 위한 것이니라. 그럼 굿바이, see you again 하지 말자잉. 놀부는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서울 강남 최고급 주택으로 이사를 갔다. 하나뿐인 자식은 고액 과외를 시키고 금싸라기 땅을 모두 팔아 주식에 투자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름하여 놀부 부대찌개. 놀부 심보와 다르게 맛은 좋아서 전국적 인기를 끌었다. 그리하여 프랜차이즈를 전국에 설치했다. 역시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야. 한편 흥부는 허름한 집에 살았다. 엄마! 양말이 없어! 뒤집어서 신으면 새 것이나 마찬가지란다. 엄마! 우린 왜 차가 없어?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학교까지 태워준단 말이야. 여기 경운기와 리어카가 있잖아. 최첨단 오픈카지. 그리고 학교까지 걸어다니면 오히려 건강에 좋단다. 엄마,
아이들이 우리 집 식구가 너무 많다고 놀려. 무슨 소리? 요즘 식구가 많으면 애국자야. 너희들은 다 애국자들이란다. 흥부 아내는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는 현명한 아내였다. 얘들아,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잖아. 전화기를 사용하면 복이 온다는 뜻인가요? 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이야. 불행이 닥쳤을 때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하면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어쨌든 우린 항상 배고파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배고프단다. 다들 금모으기 운동을 해보자. 금모으기 운동? 지금부터 침묵을 하는 거야. 침묵은 금이니까. 하지만 흥부 부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들 학원비, 휴대폰 요금을 낼 수 없었다. 무엇보다 쌀이 바닥났다. 염치불구하고 흥부는 형님 집을 찾아갔다. 형님, 제발 저희 집 좀 도와주십시오. 놀부 부대찌개가 대박났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왜 놀부겠느냐? 놀고 먹으라고 놀부고 넌 흥하라고 흥부다. 흥하려면 지금 잘 살면 안 되잖아.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흥하면 된다. 어리바리한 흥부는 왠지 이상하면서 논리적인 것 같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형님, 그냥 돌아가면 마누라와 애들한테 니킥 맞고 안봐, 헤드록에 걸려 죽습니다요. 제발요. 흥부는 형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이건 놓아라. 이래봬도 이 바지가 명품이니라. 이때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놀부 마누라가 찢어진 눈을 치켜들며 나타났다. 아이고 형수님, 제발 쌀 좀 주세요. 그래, 드릴이다. 주방에서 바쁘던 주걱으로 흥부 얼굴을 정조준하여 점프, 강스파이크를 날렸다. 딱 소리와 함께 흥부의 왼쪽 뺨은 부풀어 올라 빨간 석류처럼 변했다. 흥부는 흥분하여 석류뺨을 어루만지며 형수에게 눈을 크게 뜨고 째려보았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형수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마치 좀비 걸음 같았다. 순간 놀부 마누라는 주걱을 내려놓으며 얼음. 흥부는 밥풀을 몇 개 떼어 형수를 째려보며 입속에 넣었다. 씹을 새도 없었다. 놀부도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입을 쩍 벌리고 쳐다만 보고 있었다. 아이고, 살살 녹는군요. 쌀을 아이스크림으로 만드셨나요? 그냥 쌀도 아니고 잡곡밥이군요. 고맙습니다. 이왕이면 LA 갈비 굽던 프라이팬으로 한 대 쳐주세요. 오른쪽 귀싸대기를 내밀었다. 뭐야? 이놈이 연기 디테일이 살아있는데. 놀부는 괘씸하여 흥부를 플라잉킥으로 찍었고 마누라는 주걱에 밥풀을 떼어내고 이번엔 오른쪽 뺨을 후려쳤다. 딱! 한쪽 뺨만 맞으면 언밸런스하니 고마운 줄 아슈. 양쪽 가득 사탕을 넣은 듯 감싸고는 흥부는 내쫓기고 말았다. 겨울이 가고 봄이 되자 제비가 처마 밑에 몰려들었다. 며칠 지나 제비집이 완성됐고 제비가 새끼를 낳았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 제비들은 입을 벌려 제잘거리며 어미가 물어주는 먹이를 먹고 있었다. 흥부는 제비 가족을 보며 부러워했다. 한낱 제비들도 저렇게 행복한데 우리 꼴은 왜 이럴꼬. 그때였다. 어미가 없는 틈을 타 큰 구렁이가 혀를 날름거리며 기둥을 타고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었다. 새끼들은 구렁이가 어미인 양 입만 벌리고 반가워만 하고 있었다. 흥부는 마루에서 벌떡 일어나 쌀이 빗자루를 찾았다. 기둥 밑에서 귀싸대기를 날린 형수를 생각하며 점프, 강스파이크를 날렸지만 이미 구렁이는 더 높은 곳에 있어서 꼬리만 스칠 뿐이었다. 구렁이는 날카로운 이빨을 내보이며 새끼들을 향해 입을 벌렸다. 새끼들도 같이 입을 벌리며 조아라만 했다. 어이구, 이 일을 어째. 어느새 아내와 자식들까지 마루로 나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구렁이가 맨 앞에 제비 새끼를 집어 삼키려는 순간 제비 부부가 나타나서 콕콕 부리로 구렁이를 쪼고 있었다. 머리를 몇 방 쪼인 구렁이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들어 제비 부부를 공격했다. 머리를 잽싸게 들이밀었다 뺐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반복했다. 어느새 구렁이 머리에 피가 조금씩 흐르고 있었다. 기둥에 매달린 구렁이, 그 위에 날개짓하며 자식을 지키려는 제비 부부, 천지도 모르고 여전히 입만 벌리며 좋아하는 새끼 제비들, 그리고 밑에서 어쩔 줄 모르는 흥분해 모두가 처절했다. 남편 제비가 쉼없이 날개짓하며 부리로 뱀 대가리를 쪼고 있고, 그 틈을 타 아내 제비는 새끼들을 한 마리씩 물고는 다른 데로 옮기고 있었다. 어느새 이젠 새끼 한 마리만 남았다. 계속해서 남편 제비가 부리로 치고 빠지는 작전을 하자 구렁이는 타이밍에 잘 맞춰 얼굴로 세차게 맞받아쳤다. 그 바람에 남편 제비는 튕겨 기왓장에 부딪히며 밑으로 떨어졌다. 아이고, 잡았어요. 다행히 흥부 아내가 손을 뻗어 받았다. 구렁이는 이제 안심한 듯 한 마리 남은 새끼 제비에게 다가갔다. 막내야, 빨리 아빠 목마 타고 빗자루로 강스파이크 날려라. 흥부는 얼른 목마를 태웠고 막내는 쌀이 빗자루를 힘껏 쥐었다. 이미 구렁이는 새끼 빗자리를 입속에 넣을 찰나였다. 퍽! 막내의 뒤통수 강스파이크에 구렁이의 머리통이 앞으로 쏠렸고 새끼 제비도 그 충격에 그만 밑으로 떨어졌다. 어설픈 날개짓으로는 착지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아무도 새끼 제비를 받아내지 못했다. 퍽! 퍽! 막내의 연타 공격에 구렁이는 메롱 상태가 되어 바닥으로 털썩 떨어졌다. 나쁜 구렁이 같은 놈. 이번엔 다른 자식들이 빗자루로 내리치며 구렁이를 내쫓았다. 남편 제비는 마루에 파닥거리며 몇 번 날개짓하니 정신이 돌아왔는지 가족들 곁으로 날아갔다. 하지만 새끼 제비는 다리가 부러져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했다. 흥분의 아이들은 응급조치로 몇 날 며칠 동안 제비 다리를 치료해 주었다. 치료해 주면서 잠시나마 흥분에는 행복했다. 한 달쯤 되자 제비는 고마움의 표시로 마당을 몇 바퀴 돌더니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났다. 함께 있던 제비가 떠나자 흥분에는 가족을 잃은 듯 했다. 하지만 산속에서 내려온 새끼 토끼가 달래주었다. 이야, 정말 귀여운 토끼다. 토끼는 배가 고팠는지 어미 없이 항상 흥분해로 내려와 먹을 걸 찾았다. 역시 흥분의 아이들이 몇 달 동안 토끼가 좋아할 만한 먹이를 쌓아두며 제비처럼 열심히 잘 대해주었다. 토끼는 어느 정도 자라자 마당을 폴짝폴짝 몇 번 뛰더니 숲속으로 돌아갔다. 토끼가 돌아가자 다시 흥분에는 가족을 잃은 듯 했다. 설상가상으로 흥부 아내가 그만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다. 가난해서 병원에 가거나 약을 쓸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그때 산속을 지나가던 스님이 찾아왔다. 여기가 불치병 걸린 분이 있다 하던데 맞습니까? 네, 근데 누구신지요? 용한 무당이 있어 구슬하면 불치병을 낫게 해주겠소.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지금 하시지요. 그러자 큰아들이 놀란 얼굴로 말했다. 저 사람 인터넷 뉴스로 봤어요. 사기꾼들이에요. 얼마 전 저쪽 마을 심청이 아버지한테도 눈뜨게 해준다고 사기치다 걸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SNS가 이렇게 안 좋다니깐. 스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뺐다. 다시 봄이 오자 그때 그 제비 가족이 제잘거리며 찾아왔다. 입에 박씨 4개를 물고 마당을 돌며 떨어뜨렸다. 흥분에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박씨를 심어 정성껏 키웠다. 무럭무럭 박이 자라자 다들 기대를 했다. 자, 이제 톱으로 썰어보자꾸나. 근데 아버지, 우린 가난해서 톱도 없어요. 큰 아들이 실망하자 동생들이 말했다. 대신 우리가 학교 방과후에서 태권도를 배워왔잖아요. 바로 실전에 돌입했다. 아자! 아자! 밖에 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주먹 격파, 날아차기, 이단 옆차기 등 아이들은 신나게 박을 때렸다. 그러자 펑! 허연 연기가 나며 박이 갈라지더니 첫 번째 박에서 온갖 명품들이 와! 쏟아지기 시작했다. 와! 하며 흥분에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제 더 이상 양말 뒤집어 신지 않아도 되겠다. 두 번째 박에선 온갖 맛있는 음식이 쏟아져 나왔다. 피자, 햄버거, 치킨, 까르보나라 등.
이제 금모으기 할 필요 없이 말하면서 실컷 먹어도 되겠다. 세 번째 박에는 29박 30일 세계 여행 상품권이 나왔다. 드디어 우리가 해외 진출의 꿈을 이루는구나. BTS 블랙핑크 안 부러워요. 마지막 네 번째도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제비가 택배를 잘못 보냈나 봐요. 쿠팡 택배에 정식으로 항의해야겠는데요. 아니 자세히 봐봐. 박 안쪽에 로또 종이가 붙어있잖아. 오늘 추첨이야. 아싸라비야. 로또 1등으로 당첨되었다. 또한 허름한 집은 골프장이 건설된다는 소문에 집값이 껑충 뛰었다. 다들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하지만 흥부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시름에 잠겼다. 아내 병을 고쳐줄 약이 박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눈가엔 눈물이 고였다. 여보, 가족들이 좋아하면 난 됐어요. 산 사람이라도 즐겁게 살아야지요. 저도 살아있는 동안 가족과 즐겁게 살 거예요. 행복하면 된 거잖아요. 어떻게든 약을 구해보리다. 그 후 흥부는 용환 의원을 이리저리 찾기 시작했다. 흥부가 용환 의원을 찾으러 나간 사이 예전 은혜를 받았던 토끼가 흥부네로 다시 내려왔다. 야, 토끼가 제비처럼 다시 왔다. 토끼는 자라서 청소년 토끼가 되어 있었다. 토끼도 흥부네가 엄청 잘 사는 걸 보고 폴짝폴짝 뛰었다. 그때 흥부가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 용환 의원이 토끼 생간이 특효약이래요. 토끼 간? 다들 풀 뜯고 있는 토끼를 바라봤다. 토끼는 눈치를 챈 듯 귀를 쫑긋 세운 채로 얼른 숲속으로 달아나 버렸다. 아버지, 살살 말했어야죠. 토끼가 눈치챘나 봐요. 얘들아, 내가 아무리 불치병이라지만 정성껏 키워놓고 다시 토끼를 잡아먹는 건 도리가 아니다. 엄마는 애써 애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한편 달아난 토끼는 생각했다. 은혜를 갚지 못해 늘 미안해했었는데 지금이 기회다. 그때 용왕님한테 안 주기를 잘했다. 저렇게 착한 서민들을 살리는 게 훨씬 값어치가 있지. 드디어 토돌이는 아껴두었던 간을 동굴 지하실에서 꺼내 다음날 흥분의 마루에 얼른 두고 왔다. 아니, 이건 토끼 간?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흥분에 믿지 못할 행운이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그램에 나오자 놀부 부부는 깜짝 놀랐다. 흥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저놈이 분명 아버지였자고 나 몰래 숨겨둔 재산이 있었구나. 가만두지 않겠다. 놀부 부부는 당장 모범 택시를 타고 찾아갔다. 흥부네로 들어서자마자 소리쳤다. 솔직히 말해, 나 몰래 빼돌린 재산이 있었지? 재산은 형님께서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냥 열심히 사니까 이런 행운이 왔지요. 하며 제비와 토끼 얘기를 해주었다. 아버지 유언대로 네 재산은 이 집과 뒤뜰 땅이니까 나머지 재산은 다 내 거니라. 빨리 내놓아라. 그거 무슨 지렁이 2단 옆차기 하는 말입니까? 화를 누르시고 대신 형님을 위해 어제 택배로 형님 집에 명품 선물을 보냈습니다. 택배는 착불입니다요. 그래도 난 만족하지 못한다. 더 내놓아라 이놈아. 도련님, 말로 할 때 내놓으시죠. 옆에 있던 놀부 마누라는 살며시 밥주걱을 꺼내며 비겁한 미소를 띄었다. 흥부는 밥주걱을 보자 본능적으로 몸을 부르르 떨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졌다. 오늘은 2개지요. 놀부 마누라는 밥주걱 하나를 더 꺼내며 쌍주걱을 흔들었다. 흥부는 쌍주걱에 이미 양 볼때기를 맞은 듯 얼얼했다. 그러자 보다 못한 흥분의 자식들은 부엌에서 밥풀이 묻은 주걱과 프라이팬, 도마, 국자 등을 들고 나와 강 스매싱으로 후려칠 기세로 말했다. 프라이팬으로 넓적한 얼굴 더 펑퍼짐하게 만들어줄까요? 도마에 맞으면 양념 냄새 벨걸요? 국자로 맞으면 얼굴에 시래기국 냄새가 날걸요? 여기 주걱에 맞으면 틀니 날아갈걸요? 전에 아버지가 당한 만큼 돌려주기 전에 썩 가주세요. 뭘 더 바라는 겁니까? 조카들의 저항에 놀란 놀부 부부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온 놀부는 흥부 말대로 마누라와 실천해보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에서는 요즘 제비를 보기 힘들었다. 옳다구나. 공원에 비만 비둘기가 많으니 잡아서 해봐야겠다. 놀부는 새우깡 블랙을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아 먹이를 주며 비둘기들을 유인했다. 집에 데려가서는 지상 최대의 작전을 시작했다. 비둘기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것이다. 곧바로 빨간 약과 일회용 밴드로 대충 응급처치를 하고 꼭 박씨를 물어와라 하면서 날려보냈다. 비둘기는 놀부 머리 위를 돌더니 새똥을 찍 싸고 떠났다. 며칠 되지 않아 비둘기가 바로 박씨를 물고 왔다. 오, 특급 배송인가 보구나. 얼른 박씨를 화단에 심었다. 특급이라서 그런지 며칠 만에 후딱 자랐다. 서프라이즈에 나오겠는데. 마누라와 아들을 불러놓고 집사를 시켜 재촉했다. 자, 우린 전기톱으로 썰어보자꾸나. 그러자 역시 펑 하며 시커먼 연기가 나왔다. 빨리 열어봐. 집사가 박을 열자 다들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뭐야? 택배가 잘못 온 건가? 자세히 좀 봐봐. 있습니다요. 그렇지. 없을 리가 없지. 근데 그냥 쪽지만 붙어 있는데요? 로또 종이 아니야? 편지 같은 게... 놀부는 얼른 빼앗아 읽었다. 넌 저절로 망할 것이다. 바붕 멍충아. 이게 끝이었다. 이놈의 비만 비둘기가 튀겨 먹으려다 살려주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아? 당장 공원에 가서 새우깡 블랙에 독을 묻혀야겠다. 그리고 놀부는 원래 하던 놀부 부대찌개와 주식에 신경을 썼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식당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찾아왔다. 연 놀부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가짜 고춧가루에다 수입산 소시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켰더군요. 그리고 음식 쓰레기를 부대찌개에 넣어서 함께 끓였더군요. 그래도 맛이 좋았던 거라면 스프를 잔뜩 넣어 맛을 냈기 때문이죠. 이미 가맹점에서도 유통시켜서 죄가 큽니다. 그리고 SNS에는 별점 테러가 수두룩했다. 부대찌개 직원 중 한 명이 놀부가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내부 고발을 한 것이다. 안 들킬 줄 알았는데 재수없게 들켰군. 그뿐만이 아니라 공원에 있던 거지들이 새우깡 블랙을 먹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조사해본 결과 놀부가 공원에서 몰래 새우깡에 독을 묻히는 게 카메라에 잡혔다. 설상가상으로 주식까지 반토막이 났다. 결국 놀부는 법정에 서게 되었다. 진짜 서프라이즈에 나오게 생겼네. 흥부도 형님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 법정에 참관하러 갔다. 판사는 놀부의 잘못을 읊으며 호되게 꾸짖었다.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은 큰 죄입니다. 본인 가족한테도 그걸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비록 공원의 거지들이지만 그들도 소중한 생명이지요.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아이고 판사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뒤에서 듣고 있던 흥부도 놀부가 너무 불쌍해서 말을 보탰다. 판사님, 우리 형님이 그래도 천성은 착한 분입니다요. 저희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집과 땅을 주셨습니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피해본 가맹점과 소비자 그리고 공원 거지에 대한 보상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판사는 흥부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말했다.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건 재판과는 관계없지만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판사님. 시대가 바뀌었는데 재산을 똑같이 나눴어야죠. 자식도 많은데 너무 무책임하게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형님만 두둔하는 건 절대 형님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이젠 잘못된 유교의식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옛 말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지요. 즉, 나에게 권리가 생겼는데 이것을 주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권리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자식들에게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듣고 있던 놀부도 진정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있었고 흥부한테 너무 미안해했다. 흥부의 노력으로 놀부는 감옥에 가지 않는 대신 벌금으로 풀려나게 되었다. 그 후로 흥부와 놀부는 함께 흥분의 보쌈집을 운영하면서 잘 살았다고 하면 좋겠지만 큰 사건이 터졌다. 흥부의 막내가 납치된 것이다. 저녁에 식당에서 놀부와 흥부 부부는 유괴범 전화만을 기다렸다. 드디어 전화가 왔다. 아빠 무서워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막내야, 괜찮니? 들었지? 간단히 말하겠다. 1시간 내로 10억을 현금으로 준비하고 내가 원하는 장소로 오면 된다. 경찰에 신고하면 알지? 지금부터 전화 받는 장소는 너희 식당 보쌈집이다. 창문 가리지 말고 식당에서 아무도 나오지 마라. 다 보고 있다. 경찰이 보이는 순간 막내는 책임 못 진다. 1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되니 서둘러라. 돈은 30분 안에 직원이 준비하라고 해. 캐리어 2개에 담으면 돼. 1초라도 늦으면 모든 게 끝이다. 음성 변조였지만 여자 목소리 같았다. 알았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아이만... 뚝. 여보시오. 여보시오. 여보, 정말 경찰에 신고 안 해도 될까요? 1시간밖에 없으니 그냥 주는 게 낫겠소. 놀부는 창문 밖을 한참 쳐다보았다. 많은 빌딩들이 모두 여기 식당만 쳐다보고 서 있는 듯 했다. 창문들과 높은 옥상들. 분명 저쪽에 놈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때 놀부는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흥부야, 경찰에 신고해서 여기 식당은 들어오지 말고 저기 몰래 수색하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돈은 주더라도 저런 못된 놈은 잡아야지. 그럴까요? 근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럼 내 친구 최 형사한테라도 알려서 도움을 받자. 화장실 가서 몰래 전화할게. 놀부는 자연스럽게 화장실로 가려고 했다. 그때 흥부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놀부 화장실 못 가게 해. 경찰에 신고하는 거 모를 줄 알고 장난하냐? 형님, 가지 마세요. 아빠 아저씨들 무서워요. 다시 한번 허튼 짓 하면 막낸 정말 끝이다. 다들 휴대전화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아무도 나갈 생각 마라. 알았어. 돈은 곧 준비될 거요. 좀만 기다리시오. 창문 밖에서 진짜 모든 걸 다 지켜보는 듯 했다. 토요일이라 창문 밖에는 차가 많이 밀렸다. 그때 차가 밀리면서 버스가 식당 앞에 정차해서 창문까지 가렸다. 지금이야. 버스 때문에 안 보이니 다시 내가 신고할게. 놀부는 다시 식탁 위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때 또 흥부 휴대폰 전화벨이 울렸다. 허튼 짓 하지 말라니까. 말로 해서 안 되겠구만. 시작해. 아파요. 아프다고요. 아빠 살려줘요. 아저씨들이 절 때려요. 그만. 신고 안 할게요. 아이만 제발. 흥부는 울먹였다. 놀부도 놀라 식탁 위에 폰을 던지듯 놓았다. 현명한 흥부 아내는 궁금해했다. 그리고 창문 밖을 지그시 보았다. 버스가 지나가고 빌딩들이 보였다. 어떻게 알았지? 창문이 버스에 가려서 안 보일 텐데 우릴 볼 수 있는 거라곤 식당 CCTV? 그럼 저걸 해킹? 그래도 뭔가 이상했다. 처음부터 범인이 CCTV로 다 보고 있다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숨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흥부 아내는 뭔가 생각났는지 모두에게 쉿하며 CCTV로 다가갔다. 모두들 흥부 아내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였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 쪽 CCTV를 일부러 손으로 가려버렸다. 그리고 남편 전화벨을 기다렸다. 모두들 침묵. 30초가 지났는데도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 흥부 아내는 뭔가를 눈치채고 볼펜을 가지러 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라고 입을 뻥끗거리고 손짓을 했다. 다들 영문을 몰라 서로만 쳐다보다가 흥부 아내가 볼펜으로 급히 손바닥에 뭔가를 크게 쓴 것을 보고는 알아차렸다. 도청 장치, 테이블 밑. 그제야 눈치를 챈 가족들이 테이블 밑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돈 가지러 간 직원이 왜 안 와? 이놈이 돈 갖고 튄 거 아니야?
흥부는 연기 톤으로 말하면서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였고 다른 사람들도 맞장구를 치며 모두 테이블 밑을 살폈다. 직원 올 때가 다 됐는데 이상하네. 놀부도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집어 넣었다. 놀부 마누라가 놀부 어깨를 툭 치며 손으로 가리켰다. 진짜 도청장치는 놀부 마누라 쪽 테이블 밑에 있었다. 흥부 아내는 종이에 놀부 형님이 신고하세요 라고 쪽지를 건네자 놀부는 소리 안 나게 폰을 집더니 문을 조용히 열고 나갔다. 아마 식당에 손님으로 와서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 같았다. 놀부가 친구 최 형사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최 형사는 혼자 준비해서 온다고 했다. 그리고 직원이 돈을 캐리어 2개에 준비해서 가져오고 몇 분 뒤 최 형사가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다. 돈 준비됐는데 왜 전화가 안 오지? 흥부가 연기하기 시작했다. 다시 전화가 왔다. 돈 준비됐으면 차에 싣고 와라. 위치는 출발 직전 문자로 찍어주겠다. 알았어. 최 형사는 볼펜으로 작전 계획을 적어주며 물건을 하나 건넸다. 위치는 개발 예정지인 큰 공터였다. 빈 공터니까 당신 말고 다른 사람 보이면 모든 건 헛수고일 테니 잘 생각해라. 그냥 돈만 주면 아이는 무사할 것이다. 서로 골치 아픈 상황 만들지 말자고. 저도 동감이요. 아이만 무사하면 돼요. 경찰은 절대 안 올 테니 제발 돈만 가지고 사라져 주시오. 보름달이 훤히 비치는 공터에 도착했다. 마치 허허 벌판처럼 넓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저쪽 허름한 건물이 몇 채 보였다. 그 뒤로 여러 빌딩들도 보였다. 아마 저 빌딩 어딘가엔 이젠 진짜 망원경을 들고 자신을 보고 있을 것 같았다. 허름한 건물에서 중학생쯤 보이는 애들 2명이 보였다. 흥부를 보더니 건물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거기서 오른쪽 50m쯤 떨어진 건물이 보였다. 아마 저기가 접선 장소인 것 같았다. 전화가 왔다. 차에 불을 켜고 차문을 활짝 열어라. 트렁크도. 흥부는 자신있게 열어 돈가방 외엔 아무도 없음을 보여주었다. 차는 놔두고 돈가방을 꺼내 오른쪽 건물로 걸어와라. 알겠소. 흥부는 한 손으로 휴대폰을 든 채 다른 한 손으로는 트렁크에서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냈다. 뭐야? 이 자식이 몇 번째 장난치는 거야? 뒤에 경찰! 흥부도 놀라 뒤를 돌아보니 저쪽에서 경찰차가 헤드라이트를 켠 채 옅은 어둠을 뚫고 다가오고 있었다. 난 안 불렀어. 정말이요. 그냥 순찰 나온 걸 거요. 전화 끊지 말고 자연스럽게 있어. 상대방도 긴장한 목소리였다. 여전히 경찰차는 빠르게 흥부 쪽으로 오더니 속도를 늦췄다. 혹시 그 형사가 신고했나? 이렇게 어설프게 일 처리할 리가 없는데. 경찰차는 먼지를 약간 날리며 흥부 옆에 섰다. 아저씨, 여기 중학생쯤 보이는 애 2명 못 봤나요? 애들이 가출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요. 아, 저기 왼쪽 건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빨리 가보라는 식으로 손으로 가리켰다. 감사합니다. 차는 바로 출발하면서 한 경찰이 흥부의 가방 2개를 의아하게 쳐다보더니 그대로 가버렸다. 애들은 흥부 손짓을 봤는지 건물에서 나와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경찰차는 사이렌 울리며 더 빨리 쫓아갔다. 들었죠? 우리 아니라고요. 알았으니 빨리 가서 가방만 안으로 넣어놓고 가면 돼. 흥부는 빠른 걸음으로 가방 2개를 끌며 터벅터벅 걸어갔다. 유괴번 낯짝이 정말 궁금했다. 하지만 건물은 텅텅 비어 있었고 안쪽 구석에 놓고는 재빨리 나와서 차로 걸어갔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연락이 왜 안 오지? 사람도 안 오고. 그때 전화가 울렸다. 안 돌아가고 뭐해? 보셨죠? 넣어두고 왔다고요. 아이 위치는요? 가고 나서 우리 안전이 확보되면 문자로 알려주겠다. 아이 목소리 들려주세요. 그 참 귀찮게 하네. 자, 아빠, 저 살아있어요. 됐지? 빨리 꺼져. 알았어요. 곧바로 출발했다. 빈 공터를 벗어날 즈음 덩치 좋은 사람이 헬멧을 꾹 눌러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오고 있었다.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는 빠르게 건물로 향하고 있었다.
저놈인가 본데. 하지만 그냥 차로 식당으로 왔다. 다행히 식당에 도착하니 아이 위치를 알리는 문자가 왔다. 한편 오토바이는 CCTV 없는 곳을 미리 파악했는지 구석구석에서 몇 번이나 다른 오토바이로 갈아타고 다른 두 사람과 인천공항에서 합류했다. 야, 10억 벌기 쉽네. 이런 게 진정한 협상이지. 헬멧을 벗은 대머리의 입구리가 귀에 걸렸다. 조용히 말해 멍충아. 여인은 주위를 둘러보며 대머리에게 눈을 부릅떴다. 몇 년 전 못다 이룬 꿈을 흥분의 덕분에 이루네요. 또 다른 여인이 조용히 속삭였다. 찰칵 철컥 찰칵 철컥.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소리와 수갑 채우는 소리가 동시에 화음을 맞췄다. 다 끝났습니다. 할매 아니 꽃선녀 보살 땡중 그리고 뺑덕 파출부야. 어느새 최 형사와 여러 형사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심청이한테 그렇게 당해놓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자 기자님들 특종입니다. 찍으세요. 찰칵 찰칵 찰칵. 아니 여길 어떻게? 우리도 돈가방 구석에 도청 장치와 위치 추적 장치 좀 했지. 또 망했다. 젠장. 최 형사님 다행히 아이는 무사하다고 합니다. 좋았어. 그 후 흥부와 놀분의 가족은 다시 행복을 찾았고 흥분의 보쌈이 길이길이 번창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아버지는 네임펜으로 열심히 유언장을 썼다. 아버지가 유교 집안에 익숙한지라 장남인 놀부는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내 죽거든 이대로 하거라. 유언장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재산은 장남인 놀부가 다 가져야 하나. 시대도 바뀌고 흥부가 자식이 많으니 재산은 절반씩 나누도록 한다. 아버지가 이럴 수가. 놀부는 유서를 꽁꽁 숨겨놓았다. 그 후로 밤마다 뭔가를 공부하는 듯 했다. 형님, 밤에 무슨 글 공부를 하십니까? 내가 어렸을 적 공부 못한 걸 너도 잘 알잖아. 검정고시 공부 좀 하려고. 몇 달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놀부는 자신 있게 유언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휴, 그동안 아버지 글씨체 따라하면서 공부한 척한다고 힘들었네. 이 정도면 아버지 글씨체하고 거의 같아서 동생이 눈치 못 챌 거야.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만 하루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잠 주무세요.